공부할 주제는 2권의 398쪽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거기죠. 응? 응.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잠깐 떠올려 보면 응? 무슨 단어가 떠오르지? 자, 행정심판이라는 건 이제 행정기관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고 자기의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자가 자기한테 처분한 행정청을 상대로 응? 무슨 종류 있어? 취소해달라, 취소나 변경해달라, 취소심판, 아니면 원래부터 무효였다는 걸 확인해달라, 무효 등 확인심판. 그 다음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는 부작위로 반응을 할 때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의무 이행하라고 판정해달라. 그래서 의무 이행 심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청구를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그 기간은 또 언제까지 해야 돼?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며칠? 90일 이내 청구해야 되지. 만약에 알지 못했다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되고, 그래서 청구 기간 이런 거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청구한 그 행정기관의 처분이 정지되는 건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게 원칙. 다만 이걸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제 판정을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나중에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청구하는 국민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판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알아서 직권으로 판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집행을 정지시켜놓고 진행한다. 이렇게 했고,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제도 이런 거 공부했었죠. 다만 이제 행정심판에서는 집행정지 말고도 소송과 다르게 하나 또 인정되는 게 있는데, 일단 임시처분해 주는 거 있잖아. 최종 판정 나오기 전까지 일단 임시적으로 무슨 어떤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일단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거. 그래서 이 가처분이라고도 불렀는데 실제 법에서는 임시처분이라고 해서 도입이 됐다는 거, 그거까지 공부했어. 그러면 이제 판정기관이 이제 심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심리의 의 및 내용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첫 번째가 여기는 뭐 이렇게 시험에 그렇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없어. 일단은 거기 보면 심리라는 건 뭐다 하고 써 있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 심리라는 건 일단 판정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뭐 하는 거야? 판정기관이 뭔가 얘기도 들어보고 제출된 서류도 검토해보고 뭔가 판정을 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를, 이런 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읽고 지나가고요. 그런데 이제 셋째 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지나갑니다.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 이게 지난번에도 썼지? 일단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인천시장으로부터 A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받은 A가 이거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판정을 해달라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 청구인, 피청구인 누가 되는 거야? 인천시장. 인천시장이 피청구인이 되죠. 그러면 피청구인이 정해지면 자, 심판기관 어디야? 인천시장이 행한 처분 어디서 판정하게 돼 있어? 어디?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회 이런 데서 한 조치는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하게 돼 있죠. 중앙행정심판위, 중앙행심위에서 판정한다. 그럼 여기서 판정을 할 때, 즉 심사 판정을 해야 되는데, 즉 심리 판정을 했는데, 일단 A는 청구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문서로 작성해서 어디다 내야 돼? 지난 시간에 배웠어. 청구서 어디다 내야 돼? 판정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갖다 내야 되나? 인천시장 피청구인한테 갖다 내야 되나? 아무데나 갖다 내도 돼. 배웠잖아. 여기다 낼 수도 있고 여기다 직접 갖다 낼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요 중앙행정심판에 갖다 내면 여기는 청구서 하나 받았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인천시장한테 이런 청구 들어왔다 하고 보내주고, 그러면 인천시장은 10일 이내 거기에 답변서를 첨부해서 다시 보내게 돼 있고, A가 인천시장한테 청구서를 냈다. 그러면 인천시장이 거기에 답변서를 10일 이내 달아서 중앙행정심판에 올리게 돼 있고, 그지? 다만 이제 청구서를 인천시장이 받았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 맞네. 영업정처분 취소해 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알아서 취소하고, 그죠? 그 취소했다는 증명서 첨부해서 10일 이내에 여기다 보내는 거고, 그지? 어쨌든 인천시장에다 답변서를 보냈어. 그러니까 인천시장이 이건 위법부당한 거 아닌데, 청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답변서를 작성해서 10일 이내 여기 보내죠.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서 행정기관의 답변서 이게 양쪽 거 받아가지고 이제 심리를 진행하는 거야, 그죠? 이때 이제 뭐부터 심사하냐면, 첫째, 법적으로 청구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을 갖췄는가? 청구 요건에는 아까 청구할 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했나? 또 제대로 피청구인을 지정했나? 또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청구했나? 또 판정 권한 있는 기관에다가 청구를 지정을 했나? 그 다음에 청구 기간을 지켰나? 이런 것들이 다 요건이야. 그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서 요건을 못 갖췄다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무슨 판정한다 그랬어? 요건 못 갖췄는데 그것도 보완 수정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무슨 판정한다 그랬어? 각하. 각하는 아예 A가 주장한 내용 검토고 해, 안 해? 안 해. 요건 자체 구비가 안 됐으니까 심사를 안 하겠다는 거야. 각하. 그 다음에 요건 구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요건은 가졌으니까 이 당사자인 A와 인천시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이거를 심사하는데 이거를 본안심리한다 그래. 본안심리한 결과 두 가지가 나오지. 뭐가 나와? 청구인 A의 주장이 맞다. 맞다. 그러면 무슨 판정? 맞는 게 아니라 A의 주장이 이제 이유 없다 이렇게 표현해. 이거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 안 맞다 이거지. 그러면 무슨 판정한다 그랬어? 이유 없다 그러면 기각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 기각. 그지? 기각은 요건은 갖췄는데 주장 내용이 안 맞으니까 이게 말하면 소송으로 치면 패소 판결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A의 주장이 이유 있다. 그러면 A의 자기에 대한 시장의 영업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라는 걸 인정하면 A의 주장을 들어주는 판정을 하는데 그걸 인용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인용. 다만 이제 주장이 맞아도 예외적으로 안 들어주는 판정이 하나 있는데 그걸 사정 재결이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 자, 심리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건 심리, 본안 심리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건 심리 결과 요건이 구비가 안 돼 있고 보완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무슨 재결한다? 각하시키죠. 두 번째 줄. 각하. 그다음에 요건은 갖췄는데 청구인의 주장이 안 맞으면 본안 심리 결과 어떻게 된다? 본안 심리 결과 안 맞으면 기각을 하고 주장이 맞으면 인용을 하고 이런 판정 절차로 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양자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우선 청구 들어가면 요건 갖췄는지부터 먼저 심리를 해. 그랬는데 그 요건 구비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는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갔어. 근데 본안 심리 도중에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또 다시 요건이 구비가 안 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요건을 갖췄는데 본안 심리하는 도중에 요건 구비가 안 됐다. 그러면 또 각하시켜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건 심리 거치면 다시는 요건 갖췄는지는 안 따지는 건 아니고 요건은 판정 나올 때까지 계속 충족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본안 심리 도중이라도 요건 구비가 안 됐다 인정하면 언제든 각하시킵니다. 그게 양자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특별히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의 범위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 소송에서는 행정기관이 한 처분 뭐만 판정해? 위법인지 아닌지만 판정해. 재판 소송에서는.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위법인지 아닌지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인지 아닌지. 즉 부당한 행위란 건 한목적인 행위인가 아닌가. 응? 그래서 여기 심리의 범위는 일단 첫째 끝에 사실 여부, 그러니까 사실 문제, 법률 문제, 부당 문제도 심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부당 여부야. 제일 중요한 건. 응?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부당이라는 거는 위법은 아니지만 뭐야? 응? 위법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가장 적정한 조치가 아닐 때 그걸 부당하다 그런단 말이야. 한목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소송과 다른 점은 부당한 행위인지 아닌지까지 심리에서 부당한 행위다 인정하면 취소 판정 내려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소송에서는 위법한 행위만 취소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위법만 판정하는데 행정심판에서는 부당한 행위냐 아니냐, 부당 여부도 판정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응? 그러니까 판정 범위가 소송보다 더 넓은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 절차상의 기본 원칙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우리나라 헌법 조항이 거의 써 있어요. 자, 헌법 제 107조 3항에 첫째 줄 나왔지? 이것도 밑줄 하나 쳐놓자. 자, 우리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행정심판, 이 심판하는 절차는 법률로 정해놓고 하되 사법 절차, 즉 재판에 관한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라고 명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 그거 한 줄 정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판례 알아보기 했는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은 거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이제 처분권주의의 원칙적 적용 이런 말 있죠. 여기서 일단 알아둬야 될 말이 처분권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 집행 조치한 걸 뭐라 그래? 그걸 처분을 했다,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야. 이거는 여기서 처분권이란, 자,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지? 응?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인데 필요 없어. 그럼 뭐 당근마켓에 내놓고 뭐 하려고 사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 엊그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설 선물 뭐 똑 선물, 근데 벌써 뭐 어디 당근마켓인가 뭐 15만 원에 내놓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대, 그죠? 그래서 자기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의미로 쓰는 거야.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A가 이거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할까 말까, A의 마음에 달린 거야. 위법 부당하지만 그냥 감수하지 뭐, 이러고 청구 안 할 수도 있잖아. 청구 안 들어가면 이거 판정이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구인이 청구를 해야 판정을 시작하는 거지. 응? 여기 판정기관이 우리가 판정해줄게 알아서 갔다가 판정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 상대방 국민이 청구를 해야 판정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A가 이러이러하다고 주장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해서 판정해달라, 뭔가 이 주장하고 제출한 거 이런 걸 기초로 판정하는 거야. 응? 그래서 A가 전혀 주장한 거 아는 거를 막 무제한으로 판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응?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A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 변경해달라고 청구를 했다가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 나 안 할래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한다 그러지. 취하하면 안 돼, 끝까지 판정 가야 돼 하고 판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 취하한다고 취하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난 거야. 처음부터 청구한 일이 없던 게 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여부 청구인에게 맡긴 거고, 또 뭔 주장을 하면서 청구할지, 그리고 계속할지 중간에 멈출지, 이런 거 다 청구인의 의사에 맡기는 제도를 처분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쭉 읽어봐. 거기서 그 두 줄 쭉 써놓은 게 이제 처분권주의라는 걸 설명한 거지. 그렇다면 핵심은, 자, 둘째 끝에 이 행정심판 절차에도
원칙적으로 처분권주의가 인정된다. 응? 이게 중요한 거. 원칙적으로 처분권주의가 인정됩니다. 다만 청구인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약간 있긴 있다는 거지. 그 셋째 줄.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지 자기 멋대로 응?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게 돼 있고, 그런 약간의 제한은 있지만 가장 기본은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게, 응? 요게 중요한 말. 그 다음에 대심주의 또는 당사자주의라고 하는데 특별한 건 없어, 시험에 있어서. 응?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 이거 보면 행정심판법은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을 바탕으로 그 중간자적의 입장에서 행정심판회가 판정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거다. 구조가. 재판 구조도 마찬가지지. 다만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 갖고 꼭 판정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2번 보면 뭐야?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행정기관에게 자료 대충 같은 걸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당사자가 제출하고 주장한 증거만 갖고 판정하지는 않게끔 조금 더 보완 장치를 두고 있죠. 네, 그 정도 읽고 지나가세요. 네. 자, 중요한 거 쌍가로 3번에 있습니다. 쌍가로 3번 아주 중요. 자, 제목이 이제 직권심리라고 달았는데 법조문 동그라미 1번 아주 중요합니다. 1번이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조항이에요. 자, 위원회라는 게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를 줄여서 부르는 거죠. 자, 판정 권한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두 번째 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이게 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이제 일반 민사 소송에서는 절대 법원이 그 알아서 조사하는 게 없어요. 오직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것만 갖고 심사하고 판정 내려. 근데 여기서 행정을 둘러싼 이런 분쟁 사건, 행정심판에서도 그렇고 행정소송에서도 있고,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나 행정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이 행정작용이란 게 이 싸우는 A하고 인천시장하고만 관계 있다고 보진 않아. 일반 국민들의, 시민들의 뭐 권리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A가 주장하고 하는 것만 갖고 판정하지는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알아서 좀 더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예. 이것도 문장이 중요해요. 자, 행정심판의 심리는 뭐로 한대? 구술심리로 하거나 서면심리로 한다. 일단 한 문장. 그러니까 구술심리는 당사자 얘기 들어보고 판정하는 거고, 서면심리는 제출된 서류만 갖고 심사 판정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근데 법정 보니까 뭐가 원칙이래? 구술심리가 원칙이래, 서면심리가 원칙이래. 그런 말 없죠? 없어요. 뭐가 시험 문제 행정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 뭐가 원칙이라고 없어요. 그냥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건 뭐 경미한 사건이네, 그냥 제출된 서류만 갖고 판정했다. 그러면 서면심리를 진행하는 거고, 이건 서류만 갖고는 좀 판정하기 곤란한데 당사자 얘기 좀 들어보고 해야 되겠다. 그럼 구술심리로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가 원칙이 아니고 그 사안별로 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술심리로 진행할지 서면심리로 진행할지 그렇게 이제 알아서 재량으로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하나,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단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이 A가 나 가서 좀 서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내 주장 좀 하고 싶다 말로. 그래서 구술심리로 진행합시다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면 당사자가 구술심리로 진행하자고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반드시 받아줘야 돼? 그건 아니지. 한때는 이제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 내릴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안 받아줘도 된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에. 그래서 서면 심리만 해가지고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면 구술 심리를 해줘야 된대, 받아줘야 된대. 그러니까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인정되면 구술 심리로 진행하자는 신청을 안 받아줘도 되지만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대로 구술 심리를 해줘야 된다. 요까지. 점은 꼭 중요. 그 다음에 쌍가로 5번을 보면 자 이거 있잖아. 이거 판정, 이 심사 과정을 일반 사람들도 방청석에 앉아서 보는 그런 공개 방식으로 진행하냐 아니면 비공개로 진행하냐, 응? 여기 대해서는 법에 아무 규정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행정심판법은 공개로 진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다만 이제 그 둘째 줄에 보니까 여타 이제 행정심판법에 이러이러한 규정들을 보건대 비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공개 여부에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둘째, 행정심판법의 여러 규정들을 다 살펴볼 때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본다. 1번만 잘 공부하세요.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뒤에 행정소송 공부하면 재판, 소송은 대원칙이 공개리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심판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는 규정을 안 두고 있다. 다만 이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쌍가루 6번도 체크. 법은 2줄.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심판 청구를 병합, 이렇게 합쳐서 심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합쳐서 진행하는 걸 복잡하면 다시 분리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2줄인데 틀리게 내는 적은 없고 그냥 지문으로는 써요. 그래서 뭐 병합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인천시장이 쫙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 업소들을 일제 점검을 했어. 그랬더니 A를 비롯해서 한 10개 업소가 적발이 됐어.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한 사건이잖아. 그러면 A가 근데 10사람 다 10개 업주 다 행정심판 청구했으면 각각의 사건인데 다 비슷해. 그러면 이제 한 번의 절차에서 10가지 사건을 유사한 사건 비슷하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심사를 진행하고 판정은 제각각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병합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복잡한 사건은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자, 그리고 법조문화. 그 다음에 7번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이란 건 행정심판회가 심사 진행하는 날 뭐 행정심판회가 날짜 정해, 언제 진행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지정을 했다가 변경할 때도 뭐 알아서 하는 거고, 변경은 알아서 하거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하고, 특별한 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8번째 중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자, 이게 일단은 소송에도 나올 텐데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걸 갖고 따져보면 인천시장은 맨 처음에 A에게 영업정지할 때 왜 영업정지했느냐, 이유가 뭐냐, 영업정지시킨 이유가 뭐라 했어?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이게 이유였다. 이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였어. 그래서 A는 나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 없는데 뭔가 착오했었던 거다 해가지고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근데 인천시장 측에서 얘한테 영업정지 처분한 거 아마 청소년의 술 판 거는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어쨌든 인천시장 측에서는 자기가 한 영업정지 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A한테 영업정지 시킨 이유 청소년에게 술 판 거 말고도 또 있다. 원래 위생불량이라는 것도 적발이 됐는데 그거는 이 영업정지 처분한 문서에 기재를 안 했을 뿐 얘한테 뭐 6개월 영업정지한 거에는 이런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영업정지한 거다. 그러면서 뭐 한 거야? 청구 들어간 뒤에
인천시장 측이 원래에다가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다만 명시는 안 해놨지만, 그래서 이러면서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를 또 추가, 이런 걸 추가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청구가 들어간 뒤에 인천시장 측에서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그것도 이유였는데 명시 안 했습니다 하고 추가를 했다. 그러면 이 판정기관인 중앙행정심판회가 이 인천시장의 주장대로 이것까지 검토해서 영업정지가 위법부당한지를 판정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A는 열심히 지금 뭘 준비해가지고 싸움을 걸은 거야. 애초에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 이거 보고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싸움을 걸어서 청구를 했는데, 싸움 도중에 갑자기 엉뚱한 이유 또 들고 나와서 이런 이유도 있어. 이거 제대로 반박하기가 힘들어져. 그러면 A만 불리해요. 응?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회와 똑같이 행정심판에서도 이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이 청구가 된 뒤에 추가시킨 이유하고 이게 사실상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응? 그러면 청소년의 술 판 이유하고 위생불량 이유는 이게 사실상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이유잖아. 응? 이 동일성이 없어. 전혀 다른 이유야. 전혀 다른 이유는 추가해서 주장해도 이거 고려해서 판정 안 해준다. 응? 실제적으로 같은 이유라고 봐야 된다. 응? 실제적으로 동일성이 있는 이유라고 인정돼야 추가하거나 하는 걸 받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 써놨어. 이건 이제 소송에 가면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이제 말하면 소송에서 행정청이 맨 처음에 처분했던 근거와 이유를 소송 들어가니까 행정청이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래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걸 받아준다. 이게 이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거거든. 그 논리가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두 번째 줄, 행정소송에서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 그 논리 있지? 이게 둘째 줄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된다. 응?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 행정소송에서 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관한 이 논리는 행정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X야. 행정심판에서도 소송에서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1번 판례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놓고 마지막 끝에 가면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 정도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491쪽에 401쪽이구나.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요구 이렇게 제목 달았죠.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응? 그러면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가 뭐 감사원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회,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회 따로따로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였고 각 시도 소속의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 중에 다른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나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런 권한이 없는데 오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게만 이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문장이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된 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 의결함에 있어서 이런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이렇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게 해당 행정기관을 만든 법, 명령 등의 개정이나 폐지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줄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말하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을 만든 명령을 개정 폐지해달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주어와 서술어 정도. 너무 길잖아 중간에. 그러면서 대부분은 맞게 나오는데 이제
틀리게 나온 지문의 경우는 하여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다른 행정심판은 못하게 돼 있는 거, 그 점을 좀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의 마지막 중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재결 부분입니다. 재결이 최종 판정이에요. 응? 그래서 위법부당하다고 신청한 거에 대해서 최종 판정하는 게 이제 재결이죠. 이렇게 해서 소송에서는 판결이란 용어를 쓰고, 재판에서는, 행정심판에서는 최종 판정을 재결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재결의 의,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읽으세요. 재결이란 심판 청구 사건 들어온 거에 대해서 판정기관이 행정심판에 가는 최종 판단입니다. 그리고 2번 뭐 읽어보자. 재결은 준사법적인 확인행위, 확인.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권한가지기관이 공적으로 판단 내리는 행위, 이런 걸 확인행위라고. 확인하는 준법 내용이 행정이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중에 확인행위. 그리고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행위입니다. 준사법적인 행위. 그리고 또 행정 처음에 시작할 때 따지면 이거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니까 형식적 의미 행정. 근데 실질적으로는 분쟁사건 신청받아 판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에, 실질적으로 사법에 속하는 작용이다. 그지? 하도 이제 행정법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나오잖아. 그지? 네, 읽고 지나가고. 자, 재결 기간 두 가지 공부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인천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받은 사람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청구받은 지 며칠 이내에 판정해야 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첫째 끝에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요거 밑줄. 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에 둘째 줄은 눈을 읽어. 다만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대. 그것까지만 잘 안 나오니까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판정해야 된다. 자, 그거 하나만 잘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거 명확히 판결은 없는데 학자들이 뭐래? 그러면 청구한 지 100일째 판정을 했어. 청구 들어간 지 100일이 지나서 판정을 내렸어. 그럼 그 판정은 무효일까 유효일까? 기간 어겼잖아. 60일 안에 판정하도록 돼 있는데 60일이 지나서 판정을 했어. 자, 요거는 만약에 60일 이내에 판정해야 된다는 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강제적인 의무 규정, 강행 규정이라는 그런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면 기간 넘어서 판정한 건 아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 청구서 받은 지 가능한 한 60일 이내에 판정하도록 노력을 해라. 가능한 한 빨리 판정하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그런 규정. 이런 규정을 훈시 규정이라 그래. 응? 권고적 규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60일이 지나서 판정을 했더라도 그 판정은 유효한 거로 봅니다. 근데 잘 물어보진 않으니까 어쨌든 첫째 줄 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이나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재결의 방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동그라미 1번. 우리 청구도 서면으로 청구해야 되죠. 판정도 일정한 사항 기재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결은 일정한 사항 기재한 서면으로, 별것도 없는 거야. 다만 그 서면에는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쭉 다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넘어가세요. 네. 자, 그 중에 4번이 아주 중요한 게 나오네. 재결의 범위라고 아주 중요합니다. 재결의 범위. 자, 쌍가루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이거 판정해 주세요 하고 청구 대상으로 삼아서 청구한 것만 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득자 그대로 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았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 그것만 판정해야지. 청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판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그 제목에 있듯이 불고 분리 원칙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판정 내려주세요 하고 청구한 대상에 대해서만 판정을 해야 된다. 그 이외에까지 판정하면 안 된다. 시험에 잘 뜨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이거 여러분들 이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뭔가 조치를 받은 국민이
자기 위법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 구제해달라고 구제 신청하는 절차야. 근데 구제 절차인데 여기서 영업정지가 위법부당하니까 취소하는데 이 판정기관의 행정심판에 심사하더니 야 얘는 오히려 영업정지할 게 아니라 허가 취소시켰어야 되는 거다. 오히려 약한 조치였다 하면서 더 센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원래의 처분보다 더 상대방한테 더 불이익한 판정 내릴 수 없습니다. 응? 더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응? 이거를 원래의 처분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변경 결정하는 거 금지입니다. 응? 시험에 잘 나오니까 동그라미 1, 2번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쌍가로 2번은 이미 아까 했던 거니까 우리 소송에서는 뭐만 판정해 준다 그래서 위법인지 아닌지만 응? 위법 여부만 심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인지 아닌까지 심사해서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면 취소해주고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부당 여부도 또 나왔으니까 아까 한 거.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쌍가로 3번. 행정심판에 있어서 자,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부당한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 자, 여기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내리는 시점은 이 시점이잖아. 이때 법. 그 다음에 법이 안 바뀌었으면 뭐 똑같은 법에 의해서 판정을 하겠지만 이 행정심판위가 최종 판정을 내리는 시점 요 사이에 법이 개정돼서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판정 내리는 시점에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위법이 아닐 수도 있고 이쪽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내릴 당시에 그때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하면 위법이라고 판정할 수도 있고 그치?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는데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처분시입니다. 그죠? 많이 들었죠? 원칙적으로 처분시. 응? 즉 시장이 맨 처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당시에 그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위법부당한지를 판단해. 처분시가 키워드. 응? 그 다음에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다만 여기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은 뭐야? 자, 이거 보니까 처분 당시 존재했거나 처분 당시에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 갖고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즉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됐던 그래서 재결 내릴 당시까지 제출됐던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 위법부당한지를 가리는 겁니다.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이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문장이에요. 판결문. 즉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은 처분 당시에 행정청에 제출된 자료만 갖고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판정기관인 행정심판회 그러니까 재결을 내릴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그 처분 당시의 법을 근거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꼭 알아둬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신의를 다 맞춰서 이거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취소한다. 이렇게 판정을 내면 이 취소한다는 이 판정서, 재결서를 작성해서 청구인에게도 보내주고 인천시장, 피청구인에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봐. 재결서의 송달미 회록 발생 시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가 이제 청구인과 피청구인 아니에요? 당사자와 피청구인 모두에게 지체 없이 재결서 정본을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2항. 이 재결은 이 판정은 언제부터 효력 생겨요? 요거 2번 밑줄. 네, 판정 내린 거. 재결은 청구인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인에게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판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문서로 다 보냈는데 이쪽에 먼저 도착될 수도 있잖아. 인천시장 측에게. 근데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청구인에게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직 시험이나 이런 지방직 시험에서는 안 됐는데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당사자에게는 정본을 보낸대. 이
경찰 시험에서 이걸 냈어. 이 청구인, 피청구인 당사자에게는 정본을 보내주고 사망에 보면 참가인 있잖아. 우리가 배웠잖아. 이 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법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이 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잖아. 참가인한테는 정본이 아니라 등본을 보내준대. 등본. 응? 그래서 순경시험에 냈던 거야. 국가직, 지방직은 한 번도 그런 걸 낸 적이 없는데 내가 강조하는 건 2번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용어 익숙하지?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각하, 기각, 인용이란 말 익숙해졌지? 각하는 어느 때 내리는 거야? 요건 자체도 구비가 안 됐다. 청구 요건 구비 자체가 안 됐다. 이때 내리는 거고 별건 없고. 그 다음에 기각재결은 요건은 구비했고 다만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청구인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 안 맞다. 그럴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이제 배척하는 판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뜻 알았죠? 그죠? 그러면 기각재결에서는 동그라미 2번을 중시해. 자, 여러분 기각재결은 이런 뜻인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인천시장이 영업정지한 처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판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고 원처분을 그대로 이제 원처분이 문제 없다고 판정을 내리는 것뿐이지 원래 영업정지 처분을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원래 영업정지 처분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만 한 거지. 이걸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천시장은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부당이 없다라고 A의 주장을 안 들어주는 판정을 했지만 인천시장은 우리가 이기긴 이겼는데 그래도 A한테 좀 우리가 너무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영업정지 처분 알아서 취소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막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판정은 이거 계속 유지시켜라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그냥 이거 문제 없는 조치다라는 것만 판정한 거지.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 기각재결은 원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고 적법하고 타당하다라고 결정한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아니며 또 기각재결에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두째 줄 끝에 여기 밑줄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도 인천시장 처분청은 자기가 한 이 영업정지 처분을 알아서 뭐 할 수 있어? 취소, 철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 줄 밑줄. 그렇죠? 그 다음에 인용재결은 뭐야? 간단한 얘기지. 인용재결은 원래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해서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해서 원래 이 청구인의 주장을 들어주는 판정이죠. 자, 인용재결. 그런데 여기 인용재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였어요? 자, 국민이 지금은 이 사람은 뭐했어요? 취소 변경해달라고 청구한 취소심판 청구한 거지.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라고 생각한다면 무효 확인 심판을 청구했을 것이고, 그죠? 그럼 무슨 판정 내려? 영업정지 처분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로 확인한다라고 판정하겠죠? 또 A가 인천시장한테 자기한테 허가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인천시장이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어서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했으면 행정심판에는 인천시장 너 응답 안 하거나 거부한 건 위법부당하니까 원래의 신청에 따라서 뭐 허가를 내주든지 제대로 된 조치를 해라 하고 명령하는 판정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어떤 행정심판을 청구했느냐에 따라서 세수로 나눴지. 그래서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동 확인 심판을 청구한 경우,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한 경우,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경우 기억법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청구 대상인 처분을 취소 판정 내릴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것을 명한다 이랬죠? 그러면 기억본에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지. 직접 취소해서 없애주는 판결, 직접 변경시켜주는 판결, 그리고
야 변경해줘 하고 명령하는 판정. 응? 그래서 니은하고 묶어. 니은에 그걸 부연 설명한 거야. 자, 취소 심판 청구했을 때 이 판정 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판정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응? 니은번에 직접 취소 판정, 응? 직접 변경해주는 판정, 그리고 변경시켜주라 하고 명령하는 판정. 뭐는 없어? 취소시켜주라 하고 명령하는 판정은 없어요. 그거는 취소 심판에서 내릴 수 있는 판정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번 취소 명령 재결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응? 이거 중요해요. 시험 벌써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취소 심판 청구를 한 경우 판정기관이 내릴 수 있는 판정은 세 가지 중에 하나고, 취소 명령 재결이란 건 없다. 응? 그건 할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 어때요? 거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취소 속에는 원래 이 영업정지 시험이 만약에 6개월 영업정지 시험이다. 그러면 이거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했다. 그러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뭐 4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러면 그 2개월 부분은 일부 위법이 있으니까 일부 취소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 속에는 일부 취소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 정도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소극적 변경이라고 그래요. 원래 거를 잘못된 부분을 일부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일부 취소하는 판정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 변경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극적 변경하는 판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괄호 속에 써놨지? 응? 적극적 변경하는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영업허가 취소하는 처분했는데 허가 취소한 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아예 허가 취소를 없애버리고 이 판정기관이 생각하는 적정한 조치를 아예 바꿔 영업정지 3개월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직접 바꿔놓는 거. 응? 이런 거를 적극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송에 똑같은 의미 나와. 소극적 변경은 행정기관이 원래 한 조치의 일부를 취소하는 뜻이고, 적극적 변경은 행정기관이 원래 한 조치 잘못된 거니까 없애고 적정한 새로운 조치로 바꿔주는 거 있지? 그걸 적극적 변경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적극적 변경하는 판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소송하고 다른 점이에요. 소송에서는 판정을 누가 해? 법원이 하잖아. 법원은 직접 행정조치를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행정기관이 한 조치에 위법이 있으니까 전부 취소하든가 일부만 취소하든가 이런 것만 일부 소극적인 변경만 하지. 법원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조치로 직접 변경해서 판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행정심판에서는 이 판정을 내리는 행정심판위원회도 또 하나의 행정기관이야. 말하면 원래 행정기관보다 좀 상급 행정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행정기관이니까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아예 직접 바꿔서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디귿 적극적 변경하는 판정, 적극적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심판에서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특별한 건 없고 읽고 지나가는데,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했으면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무효인지 유효인지 이런 거 확인해주는 판정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확인해준다는 건 이미 원래부터 무효였다는 걸 사후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거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중요. 의무이행 심판 청구가 됐다고 하면, 만약에 국민이 청구한 게 의무이행 심판 청구라면 어떤 판정 내리나 봅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의 의무이행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자, 호비츠 지체 없이 뭐하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거지.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자, 인천시장한테 허가를 신청했더니 인천시장이 거부를 하거나 응답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응답 안 하는 거 우리가 부작이라고 그런다 그랬지? 그래서 이 사람이 A가 무엇이냐면 행정기관이 내 신청에 따라 허가를 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얘가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정해달라 청구했다. 그러면 이때 중앙행정심판에는 심리하더니 인천시장이 거부한 거나 부작위로 대응한 건 위법부당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첫째 끝에 보듯이 지체 없이, 자, 둘 중에 하나. 야, 인천시장
A의 허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주거나, 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주거나 또는 어떻게 돼? 이를 해줘라. 응?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행정심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직접 해주거나 인천시장한테 야, 허가 신청한 거에 따른 처분을 해줘라 명령한다는 거지. 응? 그래서 신청에 따른 처분을 직접 여기다 신청에 따른 처분을 여기다 행정심판회가 직접 해주거나 아니면 인천시장에게 해줘라. 응? 해줄 것을 명령합니다. 응? 그것을 명령해요. 그러면 직접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말이지. 응? 허가해달라고 했으니까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뭐야? 인천시장한테 신청대로 허가를 내줘라 하고 명령할 수 있죠. 그러면 직접 허가를 내주면 바로 이제 허가가 되는 상태고 인천시장한테 허가해주라 명령하면 아직 허가는 안 된 상태예요. 이 명령에 따라야 될 의무가 인천시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시장은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허가를 해주는 조치를 해야, 응? 그래야 상대방은 허가를 받은 상태가 되는 거지. 그지? 어느 게 더 좋아? 행정심판이 직접 허가 발령해 주는 게 좋죠? 근데 이때 또 여기서 연결이 된다. 뭐가 있냐면, 자, 신청에 따른 처분 허가를 해주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 응? 그러면 시장은 이에 따라야만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얘가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인천시장이. 판정이 안 따르는 거야. 이게 문제지. 그래서 시험 이거 자주 물어봐. 분명히 허가해줘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안 해줘.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다음에 나올 텐데 이제 그러면 가서 일러야 돼. A가 행정심판위에 가서 일러요. 아니 허가해주라고 명령하는 판정 내렸음에도 시장이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대요. 가서 일러 신청을 해. 안 일르면 안 해줘요. 가서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하면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야 인천시장 왜 판정이 안 따르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뭐 한 달 안에 해줘라. 그 기간을 정해서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려. 근데도 계속 안 하지? 그러면 행정심판위가 직접 허가를 또 내줄 수 있어요. 응? 그렇게 해서 이제 구제가 되도록 합니다. 자, 일단 그 얘기는 뒤로 하고. 그래서 의무행심판 기억번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가 지체 없이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피청구인인 처분청에게 해줘라 하고 명령하는 판정.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응? 기억 아주 중요. 다만 여기서 기억과 이제 디귿을 연결해요. 분명히 기억번의 법조문은 나는 이제 뭐 허가해줘라 이렇게 이제 간단히 좁혀서 얘기를 했지만 법조문이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고 문구가 있죠. 기억번에. 응? 기억번의 글자를 잘 봐.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 했지 신청한 대로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행정심판위회가 어떤 취지의 판정이냐에 따라겠지. 따라 달라질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법조문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주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줘라고 명령하는데 여기서 중앙행정심판 판정한 게 취지가 문구를 보니까 얘는 허가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허가를 거부한 건 위법이니까 허가를 해주라는 취지의 판정이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응? 근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 신청을 받고도 거부 결정을 했는데 거부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뭔가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절차를 안 거치고 거부한 건 위법이다. 그러므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다시 해줘라 이렇게 판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에는 절차를 다시 밟고 절차를 다시 거친 다음에 다시 거부해도 됩니다. 그죠? 왜냐면 판정의 취지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부한 게 위법하니까 신청에 따른 처분 다시 해라 이렇게 판정하는 의미라면 다시 절차를 밟으면 되네요. 그러면 다시 거부를 해도 판정에 따른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번에 법조문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반드시 신청한 대로 해주라는 그런 의미는 꼭 아닙니다. 응? 그런 의미의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또 신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결정해라 이런 취지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신청한 대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쨌든 기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기억하고 이것을 공부해. 그 다음에 사정재결. 자, 사정재결은 자 1번 사정재결 중요해요. 1번 동그라미 1번. 자,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 인정입니다. 이유 있다고 인정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여기 청구인이 주장한 게 맞다는 거야. 그럼 무슨 판정해 줘야 되는 거야? 원칙은 청구인의 주장 들어주는 판정. 취소해달라고 하면 취소 판정 내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소지들 인용하는 판정을 내려주면 무슨 문제가 생긴대? 상대방은 구제가 되겠지만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 이게 딜레마 상황이야. 그죠? 이거를 청구인이 주장한 게 맞으니 청구인의 주장을 들어주는 판정을 해야 될 텐데 그 들어주는 판정을 하면 또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두 번째 줄 무슨 판정? 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안 들어주는 기각. 중요한 단어가 기각입니다. 기각. 거기 각하라고 쓰면 안 돼요. 기각. 각하와 기각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이 사람 청구 요건도 다 갖췄고 청구인의 주장도 맞고 본안 심리 다 했어. 그런데 공공복리 때문에 못 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기각. 이런 걸 사정재결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원래 기각하고는 좀 다른 거지. 원래 기각은 청구인의 주장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주는 건데 이거는 청구인의 주장이 맞는데도 공익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특수한 기각이죠. 그 다음에 2번도 중요. 사정재결은 여기서 당사자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보면 인천시장이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구를 해서 싸웠는데 결국은 이 행정기관이 행한 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인정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천시장 측에서 뭐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조치가 위법부당하는 거 인정하겠는데 이거 취소하면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법인 채로 그냥 유지시키는 판정을 내려달라. 이 국민 측에서 사정재결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바보 같은 국민은 없습니다. 위법부당하면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지. 위법부당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켜주세요. 이 바보 같은 국민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 측에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유지해달라. 신청을 해서 사정재결을 내릴 수도 있지만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심판 알아서 사정재결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행정심판회가 사정재결 내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은 자 이러면 여러분 이게 여기 이 청구인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측면이 있지. 자기가 열심히 싸워서 자기한테 한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인정받았어. 그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됐으니까 취소해서 없애줘야 되는 건데 안 없애주잖아. 위법한 채로 그대로 유지시키는 판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억울하니까 청구인 억울하니까 이런 규정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내릴 때는 재결서 두문에 그 청구 대상인 처분이나 부자이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놔야 됩니다. 일단 한 줄. 왜냐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거 유지시키는 판정을 하니까 이거 위법부당하지 않아서 기각하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그래서 말하면 재결서에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고 명확히 써놓음으로써 그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은 확실하게 밝혀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 두 줄.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돼? 위법부당한 건 맞는데 취소 안 해주는 거야. 취소 안 해주고 유지시키는 거야. 위법부당한 채로 유지시키는 대신에 청구인에게 뭔가 손해배상을 해준다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구제를 해주래. 그래서 두 번째가 돼. 청구인에게는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해 주거나 또는 여기 행정기관에게 취해 줘라 하고 명령할 수 있다. 근데 구제 방법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상당한 구제 방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밑줄 상당한 구제 방법. 구체적으로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아주 또 중요해요. 자, 행정심판위원회 판정기관이
청구된 처분이나 부작이 위법부당한 걸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키는 사정재결이란 이 판정을 내릴 수 있는 행정심판 종류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안 돼요. 그래서 4번에 보니까 사정재결은 어느 심판에서만 내릴 수 있어? 취소심판하고 의무이행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만 내릴 수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라는 게 내려질 수 없어요. 꼭 외우고요. 머릿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무효 등, 그러니까 무효로 생각해봐. 무효면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아예 생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위법부당하지만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 행위를 유지시키는 게 사정재결이야. 공익을 위해서. 근데 심사를 해보니까 어떤 처분이 무효로 나오는 거야. 무효이면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처음부터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익상 필요가 있어도 그 효력을 유지시키는 판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예를 들었어? 예전에 들었나? 그 무효인 거는 예를 들어서 뱃속에 아기가 이미 죽어서 태어나온 거야. 어떻게 살려가? 근데 취소할 만한 정도의 위법이 있는 행위는 애가 일단 살아서 나왔는데 그제 공정력 때문에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취소 판정이 있기까지 효력이 발생해서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그거를 위법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계속 유지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 취소 사유 있는 행위는 이제 위법이 있더라도 위법을 인정하더라도 효력을 계속 유지시켜 갈 수 있지만 무효로 인정된 행위는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발생조차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위법인 채로 효력을 유지하는 판정, 사정재결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 이거 사정재결 잘 공부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뭐가 나왔어? 이거 꼭 외워두세요. 청구기간. 우리가 공부한 요건 중에. 자, 이게 그 저기 칠판 보면서 한번 기억 떠올려 보자. 자, 행정심판 종류 3가지 있다 그래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신청받고 거부나 응답 안 할 때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청구하죠. 그러면 이 3가지가 문제되는데 이거 심판 청구 기간 적용을 받느냐? 청구 기간은 이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된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는 거. 자, 취소 심판이 모든 게 다 취소 심판을 중심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구 기간, 그다음에 집행 정지, 그다음에 뭐 있어? 그다음에 사정 재결 이렇게 3가지 행정심판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데 몽땅 다 취소 심판에 관해서 규정을 해놓고 다른 종류의 행정심판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이렇게 법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다 취소 심판에 관해 규정한 거니까 다 적용돼요. 그 문제는 이 2레까지 적용이 되는지만 잘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자, 무효 등 확인 심판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청구하는데. 기간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에는 이건 또 둘로 나눠져. 그래서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거부 처분이라는 처분이 있으니까 거부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거부 처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의무이행 심판은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는 부작위도 이제 대상이 되는데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이 없는 상태니까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이 있으면 안 나왔다 90일 이런 걸 처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 처분이 없으니까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제한을 안 받는 겁니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일단 원칙은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그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는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멈추지 않고 진행하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기더라도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정지 결정을 내죠. 집행정지 결정은 무효 등 확인 심판에서도 인정됩니다. 무효인지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을 때도 무효인지 확정 판정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정지시킨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자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이제 청구 대상이 되는 건데 거부 처분을 정지시켜봐야 뭐가 된다? 자, 거부 처분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야. 신청, 예를 들어 허가해달라고 신청, 근데 거부했어. 거부 처분.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지? 거부 처분했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 거부한 거 잘못된 거니까 의무 이행하라고 판정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이거 정지시켜달라. 거부 처분 판정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달라고 신청. 이거 받아줬다고 쳐보자. 이거 받아줘서 정지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거부 처분이 최종 판정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없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거부 처분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되지 아무것도 임시로 구제되는 이익이 없어요. 아무것도 임시로 없는 게 없어. 그래서 거부 처분은 정지시켜줘봐야 아무것도 임시로 구제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 이익이 없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부작위라는 거는 정지시킬 아무런 처분이 없어요. 아무 처분이 없는 거니까 정지시킬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 사정재결 지금 했죠? 취소심판에서 인정되고 무효동하기 심판에서 인정돼요? 안 된다 그랬지?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이거 오늘 꼭 외우세요. 응? 네. 딱 이렇게 표 그려놓고 거기다 여러분들이 되고 안 되고 OX, OX 해봐. 이건 다 취소심판 다 되는 거니까 요것만 잘 생각해서 OX를 잘 쳐봐. 응? 이거 현장에서 시험 보는 현장에서 머릿속 굴려가지고 이거 안 돼요. 평상시 외우고 있어야 시간 내 빨리빨리 풀지. 응? 네, 꼭 알아듣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더 하고 쉽시다. 증거 서류 등에 반한 읽어보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 받고 최종 판정 재결을까지 내린 후 반환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인이 제출한 즉 행정심판 청구한 신청을 한 사람이 제출한 문서 등 증거자료 원본을 지체 없이 반환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특별한 건 없어요. 응? 다만 신청이 들어가면 반환해주는 거예요. 응? 알아서 반환해 주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 자, 그 다음이 이제 주제가 재결의 효력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응? 재결의 효력이 행정소송과도 판결의 효력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응? 하여튼 그래서 재결의 효력은 쉬는 시간을 갖고